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간목이 이어서 오늘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습니다. 을목이 인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도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인월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을목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명식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을이라고 하는 글자 어저께와 똑같습니다. 천간엔 10개의 천간, 즉 10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0천간, 이 10천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뭐가 되느냐?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를 다시 양목이라고 하는 것과 음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의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다. 그래서 을목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음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 잠시 복습을 해본다라고 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나무죠. 나무로 볼 수 있지만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 그래서 대림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림목.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참나무와 갈대 중에서 얘는 참나무, 크고 단단하고 곧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될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참나무 같은 큰 나무, 소나무 같은 큰 나무는 그 용도, 단단하고 곧고 큰 그런 재질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즉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해서 간목은 대체적으로 간목을 용도 있게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작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벌한다라고 하는 뜻은 간목을 배워내야 된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경금과 물로 정화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춘하절, 봄, 여름에는 간목도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봄, 여름의 간목은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을목과 같이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을목과 같이 이제 뭘 한다? 꽃을 피우는 용도, 목화 통명의 어떤 이로움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간목과 달리 얘는 양류목이라고 하고요.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처럼 단단하고 곧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양버들처럼 치렁치렁 잘 휘어지거나 아니면 칡넝쿨 같은 것, 화초 같은 것처럼 휘어지거나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와 갈대에서 간목의 참나무였다라고 하면 을목은 갈대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초 또는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걸로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예요? 벚나무 내지는 목련화 같은 거 이렇게 화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화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화초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플라타너스는 나무고, 뭐 장미라든가 안개꽃이라든가 뭐 각양각색의 난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고 고든 성질에 있어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잘 휘어지고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쓸 수는 없고요. 오로지 목과 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목적이다. 그래서 을목은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그래서 적당량의 맑고 깨끗한 물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간목도 마찬가지로 생목이었을 때는 경금정화를 쓰기보다는 병화개수를 쓰는 것이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은 원래 간목의 용도는 그러한 을목처럼 꽃을 피우는 용도가 아니라 다 자란 나무는 베어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간목과
을목의 차이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을목은 아무리 왕해도 경금, 신금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은데 경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에 야생초, 야생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거기 바위가 앉아 있는 것과 같고요. 만약에 신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주 비싼 고가의 난초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가위라든가 면도 칼 가지고 그 난초의 뿌리를 갖다가 딱 싹둑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왕하면 경금을 쓸 수 있지만 을목은 왕하다 하더라도 금을 쓰는 것은 좋아하지 않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경금을 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육친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금이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일간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땐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상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 인묘진월이 되겠죠. 인묘진 동방으로서 이 전체는 인월 묘월 진월은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 됩니다. 축월 겨울에서 바로 입춘이 되면서 바로 인월로 넘어왔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 지금 현재 이제 19대 대통령이 만료가 되고 다음 20대 대통령으로 바통 터치가 됐을 때 20대 대통령이 바로 해가지고 바로 그거를 정권을 잡고 바로 제대로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장관들도 새로 임명해야 될 것이고 또 분위기 파악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권을 잡고 나서 바로 업무를 바로 복귀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이 바뀌었을 때,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을 때 바로 따뜻한 온기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기후라고 하는 것은 바뀔 때 서서히 바뀌는 것이지 급작스럽게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겨울에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졌다가 봄 인월이 됐다라고 해서 영상 10도, 갑자기 20, 30도처럼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도 요즘 같은 경우도 새벽 기온은 영하 1, 2도까지 떨어지지만은 낮 기온은 어떻게 돼요? 따뜻한 10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북부지방 철원도 같은 경우는 오전에 아직 추울 것이고요. 남부지방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따뜻한 온기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바로 겨울에서 인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온기가 있기보다는 아직은 온기보다는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월은 그래서 초춘이라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조후는 병화로서 하는 것이고 정화로서 조후하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은 목이 임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광절. 그래서 인월과 묘월이 목이 왕한 계절이고 인묘진월 자체가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 인월에 태어났을 때 목이 왕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을목도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목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는 있어요.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무 자체가 진짜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경우 높이가 수십 미터 되고 폭도 두께도 어른 양팔 벌려서 10명이 이렇게 감싸야 감싸질 정도의 큰 나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눈으로 봤을 때 활동성이 강한 것도 왕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활동성. 예를 들면 이제 성인하고 아이하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눈으로 봤을 때는 어른이 더 신왕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먹어서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이들은 먹으면 하루가 다르게 키가 듬뿍 이렇게 크지만 이미 40대 50대 되면 벌써 성장은 거의 멈췄죠. 그냥 왕성은 겉으로 봤을 때는 왕성해 보이지만 성장한다거나 활동성이 강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이 때가 활동성이 더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앙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크다.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적으로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도 마찬가지고 오늘 을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밖에 나가면 이파리 또 없고 꽃도 피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벌써 땅속에서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따뜻한 햇볕이 한 일주일 정도 쫙 비춰주게 되면 갑작스러운 움이 트게 되고 새싹이 트게 되고 더 나아가 꽃을 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라든가 간목이 인묘월에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왕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내적으로 또 왕할 수 있다. 나무가 큰 나무도 왕하다라고 보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도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만큼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빨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을 많이 피울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간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을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초춘에 태어나서 왕성한 활동을 할 때는 그만큼 활동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을목은 봄에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인월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물을 많이 빨아들여야지만 그만큼 활동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물을 쓸 때는 임수를 쓰기보다는 어떤 물을 쓴다? 개수를 쓰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인월의 을목이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병화는 그 영양분을 빨아들인 을목이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움을 틔우고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간목은 많이 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금을 쓸 수도 있지만 을목은 아무리 왕해도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왕하다 하더라도 경금 또는 신금과 같은 관사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오히려 을목은 왕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관살로서 을목을 제한다라고 하면 봄에 꽃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줄기를 갖다가 잘라버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격과 국을 보는 것이죠. 격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따져서 이것이 뭐 편인격이냐 정인격이냐 여러 가지 국세를 보는 것이고, 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짜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지만 음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목도 똑같은 나무지만 양목이 됩니다. 어저께 간목도 이럴 때면 목이 목을 본 것이고요. 오늘 음목도 음목인 을목도 인월이 되게 되면 같은 나무가 같은 나무를 본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음대 양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겁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겁재 격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이걸 걸록격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걸록격에 준해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준걸록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준걸록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정식 명칭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겁재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분들도 이걸 또 양인격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음가는 양인을 논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고,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그럼 이것도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왕하다, 신왕사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왕하다라고 해서 관성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상관성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는 이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절대 관성을 쓰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하죠. 일간이 왕하죠. 왕한자는 왕자, 어저께도 설명드린 겁니다. 왕자의 억하는 경우도 있고요. 왕자의 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자의 억자는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간이 왕할 때 억제하는 것은 관성으로 구성합니다. 관성. 그 다음에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킨다, 설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기는 식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월을 떠나서 간목이라든가 병화라든가 경금이라든가 무토라든가 임수 같은 경우는 왕하면 관살로서 왕자의억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든가 기토라든가 아니면 뭐 개수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왕하면 왕자의억 하는 것보다는 왕자의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일간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고 해서 경금을 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경금을 보게 되면 마치 바위덩어리가 을목을 짓누르는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칼날이 을목을 베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자의억 경금을 봐서 왕자의억 하기보다는 병화, 식신 또는 상관, 병화는 상관이게 되겠습니다만은 병화가 있어서 왕한 기운을 목생화해서 설기시키는, 여기 설기라고 하지만은 을목의 기운을 발산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낫겠죠. 이렇게 되면 을목 왕한 기운을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좋은 말로는 목화통 명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해서 개수까지 있게 되면 뭐가 된다? 땅은 촉촉하고 하늘은 맑다라고 해서 천화지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은 맑고 땅은 촉촉하게 되어 있으면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뿌리는 윤택하게 되고 하늘은 화창하니 제 아무리 꽃을 피우지 않을래야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세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연지 보게 되면 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일간이 더 왕하죠. 또 예를 들어서 묘목을 이렇게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갑인 일주와 마찬가지로 을목도 굉장히 왕하게 돼.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간목이 투출을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경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때 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뜻은 을목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제하는 정도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목이 이렇게 왕하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봄에 화초를 꽃나무를 꽉 심어놨는데 그 위에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빛을 가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을 제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화를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금을 보는 것은 역시나 봄의 금은 마치 서리가 내리는 것 같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간에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임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마찬가지로 곡직인수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목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왕격이 됩니다.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간목 이나 을목일간이 사주 전체가 목으로 되는 것, 내지는 병정화일간이 사주가 전체가 화로 되는 것, 무토기토일간이 전체가 사주가 토가 되는 것, 경금신금일간이 전체가 금으로 되는 것, 임수개수일간이 전체가 사주 전체가 수가 되는 것을 전왕격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갑인일주, 오늘 을묘일주도 마찬가지로 전왕격이 될 수 있는, 즉 곡직 인수격이 될 수 있는 틀은 갖추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전환격이 완벽하게 되면 좋은 국세라고 볼 수 있지만, 되지 않으면 오히려 너무 일간이 왕해서 어떤 사주 편고한 사주가 될 수 있다. 말 되게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왕하면은 뭐냐면 고집 세거든요. 그냥 강한 직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 직종, 강한 직업을 한다. 군인 경찰 괜찮고요. 법조 괜찮고요. 운동선수도 괜찮습니다. 섣불리 금을 갖다 들이대는 것은 좋지 못할 것이고요. 원래 인월에 화를 봐야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한 점 단위 두 점 투출된 것은 생시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결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말씀드렸지만 천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요왕하고 임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임수가 뿌리가 없습니다만은 병자시가 됐을 때는 자수를 얻게 되죠. 그러면 두 임수가 자수의 뿌리를 얻게 되면 인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임수 입장에서 정인이 많아지니까 좋다가 아니라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수가 지지로 한 점 정도만 있어주면 좋았을 것을 임수 두 개가 있게 되면은, 임수는 을목한테 뭐예요? 큰 물이기 때문에 자칫 부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목이 왕한테 부목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을목은 어떤 수가 좋다? 임수보다는
개수를 보는 것이 좋고요. 자수 하나만으로도 이것도 충분한데 임수 두 개가 있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 또 한 가지, 인월의 을목은 한습하기 때문에 병화를 써야 되는데 임수가 투출해서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한 점 정도만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두 점은 좀 부담스럽다. 물론 이 사주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크게 뭐 수가 왕했다고 해서 뭐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게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금수운으로 갔을 때 수가 왕해지게 되면 화를 극하기 때문에 그건 좀 좋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어떤 분들 이렇게 되게 되면 자묘형이 되기 때문에 온당치 못하다 자묘형이 되니까 안 좋다, 이렇게 단순 논리식으로 말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말을 예를 들어서 자묘형이 되니까 안 좋으니까 병술시가 되면 병술 합이 되니까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병술시하고 병자시하고 여러분들 어떤 사주가 더 좋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병술시보다는 병자시가 더 좋습니다. 왜냐? 임수 두 개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화운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수 두 개가 뿌리 없는 상태에서 화운 가게 되면 임수가 말라버리죠. 그러면 이 사주 을목이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묘형이 나쁜 게 아니라 묘술 합화한 상태에서 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목화운을 갖다, 이거는 살아나기가 매우 힘들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갔다, 그쵸? 왕목에 의해서 이거 수기가 계속 빨리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는 수가 왕이져도 화 자체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 뭐 괜찮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가지고 수가 이렇게 고갈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물형 이런 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사주의 짜임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놓고 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인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임수 두 개가 뿌리가 너무 강하면 임수 두 개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토 때문에 이건 전환격도 될 수가 없겠죠. 무토도 뿌리가 없는 상태가 되겠고, 임수 두 개도 뿌리가 없습니다. 재성도 뿌리가 없고요, 인성도 뿌리가 없이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일간만 왕한 그런 사주국세. 기묘신 더 답답하죠. 무토는 그래도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지만은 용도도 없죠. 저거는 기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토 있어봤자 용도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진신은 아무리 일간 을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경금은 역시나 특히나 이 경금이 을목 옆에 첩신되어 있는 것 별로 좋지 않고요. 신사시 또한 뭐가 좋지 못하다, 지지로 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을목만 투출되어 있죠. 인수가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금이 왕해졌을 때는 이 을목은 반드시 언젠가는 을목을 극하게 되어 있다. 선생님, 목이 왕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리 목이 왕해도 을목은 신금 입장에서 능히 왕한 을목이라 하더라도 베어낼 수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처 받은 연후에 꼬매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상처를 안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모개밋이 별로 좋은 생시 아니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도 화를 봐야 되는 생시에 이렇게 금을 봐서 수가 다시 왕해지는 상태는 좋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금수운일 때는 온당치 못한 생시. 을유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신이 왕신을 충하게 되면 쇠신충왕 왕자발이라고 했습니다. 쇠신충왕 왕자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약한 것이 강한 자를 건드리면, 요즘 중국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소국이 대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옛날 우리 임진왜란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많이 침범했을 때 아주 오만한 그런 성격들이 있죠. 소국이 왕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무리 금이 목을 극한다 하더라도 소국이 왕국을 건드리면 소국이 박살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드릴 때, 전쟁을 할 때는 상대방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죠. 지금 러시아가 우즈벡을 이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뭔가 판단을 좀 잘못하고 건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왕신인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우크라가 약하고 러시아가 왕할 것 같지만 그 주변국들이 단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은
우즈벡이 소국이고 러시아가 왕국인데 소국이 모여가지고 왕국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이기지만은 쥐가 수천 마리인데 고양이가 너댓 마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가 공격을 당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왕국은 큰 대인이면은 대인다운 어떤 면목, 덕목을 있어야 되는 것이지 크면 클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힘이 있을 때 덕을 베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의 또 갈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러한 명리학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